1875년이에요. 미국에는 38개의 주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통치하고 있던 때죠. 에펠탑이 지어지려면 앞으로 12년이 더 남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50년은 더 있어야 해요. 19세기 여성의 평균 수명은 약 45세였는데요. 1875년에 태어난 한 여성은 당시 평균 수명의 거의 3배를 살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잔 루이즈 칼망이에요. 잔은 2월 21일 프랑스 아르에서 글로벌 산업붐이 시작되던 해에 태어났어요. 전화기가 발명되었을 때 그녀는 1살이었어요. 축음기는 그로부터 2년 후에 발명됐어요. 그러고 나서 자동차, 라디오, TV,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이 수십 년 동안 뒤를 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설립되었을 때 칼망은 이미 100살이었죠. 첫 번째 스마트폰이 발명되었을 때는 117세였고요. 90년대에 살아있던 여성은 아마도 평생 동안 촛불로 집을 밝혔던 때를 기억할 거예요. 비행기와 우주선이 없던 세상도 알고 있었겠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을 했을 때 칼망은 이미 28세의 성인 여성이었어요. 인간이 처음으로 우주로 갔을 때 그녀는 86살이었어요. 칼망 부인은 122년 164일 동안 생존한 세계 최장수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정말일까요? 21살 때 잔은 페르난도와 결혼했어요. 그때 잔은 우아한 올림머리를 하고 길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어요.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은 잔이 젊었을 때 바지를 입지 않았어요. 1898년 잔은 무남동녀 외동딸 이본을 낳았어요. 잔의 딸이 30대가 되었을 때 이본과 잔은 맞춤 양복을 입기 시작했는데 이 유행은 1920년대 코코 샤넬에 의해 시작됐죠. 잔은 20세기 초에 많은 걸 겪으며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1934년에 일어났죠. 그녀의 딸 이본이 46세에 세상을 떠난 것이었어요. 1942년에는 남편 페르난도를 잃게 됩니다. 1963년 88세의 이 여성은 홀로 남겨졌죠. 그녀는 자신의 모든 상속자들보다 오래 살았어요. 가족의 거대한 아파트를 물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게 된 그녀는 1969년 공증인인 라프레이 씨와 거래를 했어요. 잔은 라프레이가 남은 평생 동안 오늘날의 미국 달러와 거의 같은 액수인 2,500프랑을 매달 지불할 것이라는데 동의했습니다. 잔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라프레이가 아파트를 받게 될 거였죠. 94세의 여성과 한 좋은 거래인 것 같죠? 하지만 잔은 결국 라프레이보다도 오래 살게 됐어요. 그의 미망인은 1997년 잔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돈을 계속 지불했어요. 칼망 부인이 엄청나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라프레이는 결국 예상보다 11배나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됐어요. 이건 지금까지 한 최악의 투자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잔이 항상 에너지가 넘쳤다고 했어요. 그녀는 나이보다 20살 혹은 심지어 30살이나 더 젊어 보이고 그렇게 행동했죠. 그래서 잔이 실제로는 그녀의 딸 이본이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미스터리가 시작됐어요.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잔의 극한의 장수가 진짜인지 확인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에게 그녀의 경우는 세심하게 조사가 필요치 않을 만큼 극단적이고 독특했어요. 칼망은 장수가 자신의 건강한 식단과 신체 활동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걱정 없고 스트레스 없는 생활 방식 때문이라고도 했죠. 그렇게 오래 살면서 하루도 일을 할 필요가 없었죠. 회의론자들은 잔이 110살이 된 사진에서 사실 90살이 넘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한 노화 전문가가 110살 이상인 사람들의 이미지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나이와 관련된 허약 증세가 20년 가까이 더 산 잔에게는 없다고 언급했죠. 한 수학자는 심지어 그녀의 가계도를 연구해서 가족 중 누군가가 그렇게 오래 살 확률은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방정식을 만들기도 했어요. 잔의 장수 과정을 연구하면서 과학자들은 잔이 왜 자신이 겪었다고 여겨지는 몇몇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지 의심했어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1884년에 대규모 콜레라 발병이 있었죠. 그때 잔은 9살이었으니 그런 일을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나이죠. 이본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그녀의 서류에도 의문점이 있었어요. 1930년대의 잔의 신분증에는
그녀의 머리카락과 눈이 매우 어두운 색으로 검은색에 가깝다고 써 있었죠. 하지만 생애 말년에 그녀의 눈은 회색이었고 머리카락이 완전히 하얗게 새기 전에 밤색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약 10에서 15%의 사람들은 홍채의 색소가 감소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눈 색깔이 더 밝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멜라닌이 홍채에 쌓이기 때문에 눈 색깔이 어두워지죠. 그런데 그녀의 키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잔의 키는 150cm였어요. 이보는 약간 더 커서 약 152cm였죠. 114세의 잔은 여전히 150cm였어요. 잔의 키는 한치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주 이상하죠?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관절 사이의 연골이 얇아지기 때문에 키가 줄어들거든요. 여러 해 동안 잔은 어떻게든 눈에 띄지 않고 지낼 수 있었어요. 그녀는 1985년 110세 때 양로원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르레 어떤 신문도 10년 전에 100세 생일을 기념하는 10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칼망 부인은 1988년까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빈센트 반 고흐가 아르레 머문 지 100년이 되는 축하 행사가 있었어요. 잔은 기자들에게 그 유명한 예술가가 시내에 있을 때 만났었다고 말했어요. 그때 그녀는 13살이었죠. 그 후 잔은 1999년에 빈센트와 나라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했어요. 불과 5년 후 120세의 칼망은 지금까지 산 사람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남편과 아버지를 그녀의 이야기에서 헛갈려 하곤 했어요. 그녀는 처음에 그들의 가족 상점이 그녀의 아버지 소유라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잔의 남편인 페르난도 소유였죠. 잔의 아버지 니콜라스 칼망은 조선업자였고 어떤 가게도 운영한 적이 없었어요. 이본이 이야기를 잘못 얘기한 거라면 설득력이 있죠. 가게 소유인이 그녀의 아버지였으니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잔은 마사라는 이름의 여성이 자신을 학교에 데려다 줬다고 여러 번 언급했죠. 기록에 따르면 마사라는 사람 한 명이 클레멘트 가족을 위해 일을 하긴 했지만 그녀는 잔보다 10살이나 어렸어요. 그러니 어린 잔을 학교에 데려다 줬을 리가 없죠. 하지만 어린 이본과는 쉽게 동행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회의적인 과학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두 여성이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의 모습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이 어린 이본과 늙은 잔의 사진을 비교했을 때 얼굴뼈, 코, 그리고 다른 특징에서 이 둘을 한 사람, 즉 동일 인물처럼 보이게 하는 주목할 만한 유사성을 발견했어요. 또 다른 이상한 사실은 이본의 코끝에 섬유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몇몇 사진에서 잔은 같은 자리에 섬유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본이 정말로 자신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돌연변이 세포가 무작위로 성장하는 증상을 물려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상한 우연의 일치인 것 같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회의론자들은 사실 1997년까지 살았던 사람은 잔이 아니라 이본이라고 결론지었어요. 그들의 이론은 잔은 1934년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딸이 엄마를 흉내내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다행히도 그녀의 고향 아르레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하고 잘 보존된 기록 보관소 중 하나가 있어요. 그곳에는 잔의 원래 출생 증명서와 결혼 증명서를 포함한 많은 흥미로운 문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증거 사진이 부족했죠. 잔의 손자의 사촌은 잔의 명령으로 1994년에 남은 가족 초상화를 모두 불태웠다고 주장합니다. 의문이 생기네요. 왜 그녀가 그걸 원했을까요? 모든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잔은 여전히 자신의 기록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녀는 그렇게 특출난 사람은 아닐지도 몰라요. 가장 오래 장수한 남자, 일본 출신 기무라 지로에몬이 116을 채웠거든요. 사실 일본은 100세 인구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일본은 100세 또는 그 이상인 사람들이 7만 명 이상 돼요. 연세 지긋한 잔이 실제로 그녀의 딸이었는지 아닌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아마도 오늘날 초장수를 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뭔지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네요.